어느새 벌써 1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오늘은 1월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제 1월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열심히 살았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뿌듯합니다. 월 초에 업로드한 12월 결산 영상에서 밝혔던 2025년 목표 키워드는 건강, 커리어, 재산, 유튜브인데 이 각각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미국 주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선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실소득 대비 저축률을 80%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제 총 자산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은 없고 코인을 포함한 금융자산과 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액수는 추후에 채널이 커지고 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대비 가장 큰 변화는 현금의 비중이 약 8% 정도 줄었고 그만큼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 자산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일단 대부분이 다 미국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투자한 대부분이 한국판 미국 지수 추종 ETF입니다. 저는 주로 로빈후드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토스증권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직접 투자 종목들만 정리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을 합쳐서 계산한 거라 각각 증권사 앱에서 보이는 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TSMC가 크게 하락했을 때 저는 토스증권에서 약 30주 정도를 담았는데요. 기존에 로빈후드에서 25주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평균 단가와 수익률은 이렇게 되지만 이걸 종합해서 계산하면 수익률이 약 24.5%가 나오네요. 저도 이렇게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것은 처음인데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마소, 엔비디아, 슈드 그리고 TSMC의 비중이 꽤 큰 편입니다. 수익률은 엔비디아가 원래 600%가 넘었는데 이번에 큰 하락으로 500%대로 내려왔네요. 사실 아쉬운 것은 이번 달 수익률입니다. 딥시크의 여파로 비중이 큰 종목들이 하락이 꽤 컸습니다. 다행히 다른 종목들이 잘 버텨주었고 여기에 없지만 제가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 등에서 투자 중인 한국형 미국 지수 ETF도 꽤 비중이 큰 편인데 거기가 선방해주면서 이번 1월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저는 이번 하락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총 자산의 변화는 전달 대비 1.1%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약 74% 정도 증가했습니다. 월 상승률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하락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제 노동 수입 덕분이었습니다. 월급과 부업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배당과 이자 수익도 소중하더라고요. 자산 소득은 살짝 마이너스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의 쇼크에 더해서 달러 환율이 전달 대비 약세로 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는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다뤄볼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는 다 합쳐서 약 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CMA 계좌의 이자 소득과 월 이자를 받고 있는 예금이고요. 이번 달에 로빈후드에서 받은 배당은 다 합쳐서 한화로 약 9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가 제가 한국 계좌들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배당을 주는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종목이 참 복잡하죠? 언제 날 잡아서 정리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자, 그럼 수입에 대해서 다뤘으니 이제 지출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1월 한 달 동안 지출한 총 금액을 100%로 했을 때 월세와 관리비 등 집과 관련된 비용이 전체의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51% 정도가 필수 생활 비용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식비이고 교통통신비, 영양제 등의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는 비용도 필수 생활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여행도 안 가고 특별히 여가 활동을 한 것도 없어서 기타 비용은 사실상 쓴 게 거의 없고요. 이 비용은 설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월에 번 수입 대비 저축률은 약 83%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연평균 91% 이상의 엄청 높은 저축률을 기록해서 이번 1월의 저축률이 다소 아쉬워 보이지만 사실 83%도 엄청난 저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벌었고 정말 필요한 곳에만 소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한 달간 잘 수행했는지를 회고해봤습니다. 건강 키워드에서는 헬스는 한 달에 12번 갔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2일에 한 번 꼴 가자는 목표에는 살짝 미달했네요. 중간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월 평균 하루에 13,500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참 지독하죠?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점점 높아져서 이제 13,000보가 넘었네요. 그리고 한 달간 매일 7시간 이상을 푹 잘 잤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
시간은 취침 시간이 아닌 애플워치로 측정한 실제로 제 수면 시간입니다. 충분한 잠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햄버거, 탄산음료, 술을 안 먹기로 다짐했는데요. 햄버거와 탄산음료는 먹지 않았고 술은 아주 조금 마셨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마신 거라 이 정도면 잘 지켰다고 만족합니다. 커리어 관련해서는 제 일과 부업을 열심히 잘 했고요. 그 외에도 수입의 다양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자산 관련해서는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번 달은 시장의 영향으로 투자 결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대처는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이번 달에 8개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원래 매주 하나씩 4개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2배를 달성했네요. 그리고 무려 구독자 수가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숫자겠지만 저는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신기하고 그러네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2025년 1월 결산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한 달간 열심히 살아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여러분의 1월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